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교수에 이어 개원일까지 단축근무에 들어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9일 남으면서 여야가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부산, 경남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구인 인천 유세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총선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이 유튜버 사전투표 인원을 직접 세어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의원은 가자 지구에 핵폭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지금 윤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는데요. 한편 의료 현장에선 이번 주부터 동네 병원까지 진료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의사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JTBC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기존보다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담화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담화가 발표되기 전까지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빅5 병원 교수의 절반가량이 사직서를 내거나 제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남아있는 교수들도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과로를 이유로 외래 진료 축소를 선언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크게 줄어든 외래 진료와 수술이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기에 개원이들도 근무 시간 준법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개원이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 5일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 40시간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원과도 움직일 거다. 정부는 교수들의 진료 축소에 유감을 표하며 의료 공백 해결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일부에선 의사들이 필수과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증원을 반대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물에 빠진 3살 아이가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1차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맥박이 돌아왔는데 10곳의 종합병원들이 받을 수 없다며 미뤘습니다. 11번째 병원의 동의를 얻기까지 1시간,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산길을 따라 구급차가 올라가고 그 뒤를 소방대원이 쫓아갑니다. 3분 뒤 구급차는 경광등을 켜고 내려옵니다. 충북 보은의 한 과수원에 있는 웅덩이에 3살 여자아이가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일하는 사이 혼자 나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아버지가 발견했을 때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119가 10분 만에 보은의 하나뿐인 소아청소년과로 옮겼고 심폐소생술과 약물 치료를 한 끝에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한참 만에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고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인데 그때 숨이 돌아왔다고 한번 했었어요. 그때 큰 병원으로 그래도 가슴에 희망이 있었을 거란.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거부했고 결국 119 구급상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원을 문의한 곳은 충청과 경기 지역병원 11곳, 11번째 대전의 한 병원이 동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성인이나 달리 그래서 소아 중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한 게 주 원인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아이의 심장은 다시 멈췄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잘나왔어. 나 어떤 딸인데 이게 어떻게 되지? 이런 일이라고 그만두고 나와 못 듣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경찰은 부검을 하기로 했고 보건당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을 찾습니다. 이 대표는 인천 동, 미추홀 을과 중, 강화, 옹진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한 후 자신의 지역구 계양을 지역을 돌며 유권자들과 만납니다. 이후 이 대표는 경쟁자인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함께 TV토론 사전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경남을 찾습니다. 낙동강 벨트,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경남 지역 방문은 지난달 26일 이후 6일 만입니다. 한 위원장은 부산 사상구에서 시작해 영도구, 남항시장 등을 돌고 오후 늦게 경남, 창원, 김해를 방문해 시민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4월 10일 총선까지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공천 잡음 속에 각 당이 제대로 된 검증은 소홀했다는 지적 피하기 어렵습니다.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수억 원의 물품을 산다는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냈던 것으로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양 후보는 편법 대출이지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오늘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현장 검사를 벌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업계의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답을 주었다.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는 편법 대출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먼저 이 방법을 제안했고 속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양 후보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5억 원가량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마을금고 측 해명이 맞다면 금고 측은 기망당한 사기 피해자가 됩니다. 중앙회는 오늘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를 찾아 현장 검사에 나섭니다. 금고 측이 편법 대출을 알고 있었는지 등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기 대출이라고 말하는 사람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를 고소하시라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표해서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할 겁니다. 대장동 변호사, 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후보도 과거 20대인 두 아들에게 서울 한남동 재개발구역 내 단독주택을 증여한 걸로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으로 비화됐습니다. 양 후보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도 각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부친 찬스 대출 의혹이 불거진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연 대전 서구갑 후보는 과거 대전의 100억 원대 전세 사기의 주범을 변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국 투표소 40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 남성은 사전투표 인원을 직접 세어보려던 유튜버였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40대 남성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온 유튜버입니다. 카메라 설치하신 이유 뭔가요?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어요. 세보고 싶었습니다. 법원은 어제 오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총선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입니다. 이 남성은 충전기 모양의 카메라에 KT 통신장비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해 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70대 유튜브 구독자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차량에 함께 타 있던 70대 남성과 공모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구매한 카메라 대수를 확인해 수거되지 않은 카메라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반년 넘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어지는데
정부가 인질 석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전쟁이 난 곳에 핵폭탄을 쓰자는 한 정치인의 발언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빽빽하게 달린 자물쇠들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간 이들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도심 한복판에서 인질 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Benjamin Netanyahu, Prime Minister Netanyahu is the obstacle between us and getting our hostages back. We can't wait for him to do something right because he can't. 밤이 되자 도심 행진을 하던 시위대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모닥불을 피우는가 하면 경찰은 물대포로 맞섭니다. 같은 시각 예루살렘에서는 더 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민 10만 명이 의회 건물 앞으로 몰려가 내각 총사퇴를 외쳤습니다. So what I'm doing here is trying to change the government because this government is a complete and utter failure. 일부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 자택 100여 미터 앞까지 다가갔고 경찰은 기마 경력까지 출동시켰습니다. 시위대는 미국에 있는 네타냐후 총리 아들이 개전 후 반년 넘도록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하마스와의 전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אין ניצחון בלי כניסה לרפיח ואין ניצחון בלי חיסול גדודי החמאס שם. 전쟁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미국에선 가자 지구의 핵폭탄 사용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We shouldn't be spending a dime on humanitarian aid. I agree. It should be like Nagasaki and Hiroshima. JTBC 윤정식입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부활절 연휴 밤 사이에 난 총격 사건으로 청소년 7명이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야간에 청소년의 통행까지 금지했지만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한밤중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쇼핑몰에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폴리스 라인 너머 한 청소년이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지난달 29일 밤 11시쯤 부활절 연휴 동안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끼리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자루 이상의 총이 발사됐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6명이 다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When they arrived to the scene, they found a large group of juveniles. They also located 6 of them with apparent gunshot wounds. All 6 of them were transported to area hospitals. 모두 12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총에 맞은 다른 한 명의 청소년은 치료를 받으러 스스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선 늦은 밤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시카고나 볼티모어 등 일부 도시에선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했지만 이들이 일으키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경찰은 연휴 기간 순찰을 강화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났다며 각 가정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보이지 않는 자녀들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t starts at home. That's the first place. You can look to the police all you want to try to solve these things, and like the chief said, we have plenty of resources in downtown Indianapolis. 한편 뉴욕 브롱크스에서도 같은 날 주택가에서 벌어진 총격으로 엄마와 근처를 지나던 2살 아이가 총에 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역전골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턴타운과의 경기 종료 후 관중을 향해 손뼉을 치는 손흥민. 그런데 뒤에서 한 어린이 팬이 뛰어듭니다. 어떻게든 막으려는 보안 요원과의 추격전 끝에 어린이 손흥민에게 향했는데요. 손흥민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줍니다. 아이가 옷을 가리키며 뭔가 말하는 걸로 봐서 유니폼을 달라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옷을 줘도 되는지 묻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린이 팬은 마지막까지 뒤를 돌아보며 아쉬워하다 경기장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아마 유니폼을 줬다면 경기장 난입이 반복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뒤에 손흥민은 직접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유니폼은 받지 못했지만 아이는 이런 추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 속 심경전도 뜨겁습니다.
어제 인천 계양을에선 이재명, 원희룡 두 후보가 유세차 위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는데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차가 지나갑니다. 지지자들 간의 야유도 이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게 저들의 품격입니다. 원희룡 후보의 유세를 돕고 있는 이천수 후원회장의 발언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네, 아버님 나오세요. 네, 이재명이 시킨 겁니까, 아버님? 지역 주민들과 날선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25년간 발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점 이런 거센 발언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미 가이아나의 대통령이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가이아나의 석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We have kept alive a forest that we have kept alive. Does that give you the right? Does that give you the right to release all of this carbon from? Does that give you the right to lecture us on climate change? I am going to lecture you on climate change.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합친 크기의 숲을 가이아나가 지켜왔다면서 선진국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That the world enjoy, that you don't pay us for, that you don't value, that you don't see a value in, that the people of Guyana has kept alive. 산업혁명으로 환경을 파괴한 선진국이 이제와 가르치려 든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가이아나의 석유 매장량은 110억 배럴로 추정이 되는데 남쪽으로는 브라질과 접해 있고 거대한 열대 우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43살의 대통령과 진행자의 언쟁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 환경을 지킬 책임, 어느 나라에 어떻게 있는 것일까요? 평범한 사무직으로 입사한 성인용품 회사에서 성착취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은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서약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결국 회장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올라온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 회사 비서모집 공고입니다. 평범한 사무 업무를 하는 직원을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했던 직원들의 말은 다릅니다. 누구누구 들어가서 하라고 거부하거나 조금 움츠러들거나 하면 대표님 화낸다고 빨리 하고 끝내자. 넌 너무 말라서 뭐 볼품이 없다. 갑자기 제 가슴을 뒤에서 이렇게 만지면서 얘는 이렇게 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 회사의 회장 양모 씨가 업무를 핑계로 성적인 착취를 가했다는 겁니다. 양 씨는 직원들이 입사하자마자 비밀 유지 서약서도 받았습니다.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쓰라고 강요를 했었고 제가 이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딴 얘기 다 썼다.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 끝났구나. 진짜. 업무상 꼭 필요한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용품 업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계약이라는 반응입니다. 업무상 필요로 직원들끼리 성관계를 하게 한다거나 스킨십을 하게 한다거나 이건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데요. 약간 노예 계약 같은데요. 인간의 인권이 전혀 무시된 상황에서 이제 약간 강압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 씨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업무 공지도 내렸습니다. 따르지 않는 직원은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수시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려 잘못할 경우 인사고과를 낮게 주고 급여를 깎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비서 교육할 때 자기가 어떤 식으로 보복할 건지 이런 얘기 하면서 나는 가족도 없고 이럴 데 없는 사람이다.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시킨 뒤 몰래 촬영해 약점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가 증거를 가지고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에 이거를 불겠다고 이런 식으로.
직원 일부가 자신을 고소하려 하자 양 씨가 직원들에 보낸 문자입니다. 회사가 가진 성적인 영상과 사진을 지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공지합니다.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온 양 씨의 지시를 사회 초년생이었던 피해자들은 쉽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약점을 잡혔다고 생각해 가족이나 친구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달랐던 게 영상이 있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자기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은 나는 너한테 돈을 절대 줄 수 없다 이거야.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양 씨는 평소 직원들을 데리고 백화점 명품 쇼핑을 다니며 자신의 부를 과시해왔습니다. 온몸이 명품이었고 가끔씩 이제 직원들 데리고 막 백화점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명품 매장 직원들이 막 인사하고 대표님 오셨냐고. 하지만 양 씨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대표님이 기초생활수급자 편성실에서 그래서 수입이나 수입 없어 그러시면 밑에서 그 정도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근데 수입이 있으시죠? 약국도 가면 나오고 병원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신의 명품 구입비와 생활비, 주거비 등은 대부분 직원들을 꼬드겨 받은 투자비로 해결했습니다. 직원 등은 양 씨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너 돈 있으면은 자기네 회사에 투자를 해라. 내가 너 마이너스 되게 해주진 않겠다. 내가 너 돈 만지게 해주겠다. 직원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이 탕진하고 남은 돈은 월급으로 주었던 셈입니다. 양 씨는 과거에도 사업에 실패하며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지만 평소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또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고 나서는 직원이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비용과 법적 문제를 모두 떠넘겨왔습니다.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놓고 법인차를 뽑았더라고요. 렌트를 한 거죠. 양 씨는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의를 다 얻고 다른 회사와 틀리게 자유로운 분위기 간 거예요. 서로가 합의하에 스킨십이라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냐 출근할 때부터 자 그러면서부터 계속 문서가 많아요 저희가. 모든 행동은 직원들과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겁니다.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워지지 못했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00명이 기업을 하면 100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데도 투자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당연히 오르죠.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합의나 동의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그걸 족쇄 삼아가지고 다 네 책임이야. 나는 책임지지 않아. 라고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치밀한 범죄로 보여요. 심리적인 이런 그 모욕감이나 수치심 같은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피해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기가 많이 어렵고요. 일부 피해자들은 지난해 양 씨를 4억 원 가량의 사기와 카메라 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양 씨는 구속됐습니다. JTBC 보도 이후에도 양 씨에게 사기와 성적 피해를 당했다는 직원이 추가로 나와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엔 0도 안팎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지만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며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